4학년 2학기 수학 5단원 꺾은선 그래프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각수학 어느 그래프가 알맞을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해요. 수학 교과서 110, 111쪽입니다. 슬기가 여러 나라의 9월 최고 기온을 조사해서 그래프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어느 그래프가 가장 알맞은지를 찾아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일단 알고 싶은 것은 여러 나라의 9월 최고 기온이고요. 나라를 살펴보니 대한민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 4개 국가를 조사한 것은 모두 동일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한 걸 알 수 있는데요. 일단 가 그래프를 살펴보면 가 그래프는 일정 단위를 그림으로 나타낸 그림 그래프입니다. 10도씨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큰 온도계로 나타냈고요. 1도씨에 해당하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작은 온도계, 그리고 0.1도씨에 해당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작은 온도계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저 같은 사람은 사실 그림 그래프로 뭔가 자료를 정리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슬기는 이렇게 잘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자, 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나 동일하게 9월 최고 기온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고 대한민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기온을 조사했습니다. 방법은 막대 형태로 나타낸 막대 그래프인 걸 알 수 있네요. 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동일한 나라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나타낸 방법이 우리가 이번 단에서 공부한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오른쪽에 있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과연 어떤 그래프가 슬기에게 가장 적합한 그래프일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예요.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여러 나라의 9월 최고 기온을 나타내고 싶은 거겠죠. 9월 최고 기온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가, 다의 그래프를 살펴보고 여러 나라의 기온을 나타내기에 가장 알맞은 그래프를 찾아보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가나 다 중에서 어떤 그래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혹은 거꾸로 어떤 그래프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다 그래프는 슬기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그래프는 아닙니다. 왜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꺾은 선 그래프는 동일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변화하는지 정도를 비교하기가 좋은 그래프예요.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일본, 중국, 러시아 각각의 9월 최고 기온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뭐 서울에 9월 기온을 여러 날짜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뭐 일주일 간격이나 뭐 하루 간격으로. 그런 다음에 조사한 날짜 중에서 가장 기온이 높았던 날짜는 언제인가, 아니면 얼마만큼 오르고 얼마만큼 떨어졌느냐, 이걸 비교하기 좋은 그래프가 다의 그래프인데요. 각각의 나라의 기온을 비교하기에는 이렇게 연결선으로 이어서 비교하는 꺾은 선 그래프는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와 나 중에서 골라야겠죠? 여러분들은 가와 나 중에서 어떤 그래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딱 보았을 때 9월 최고 기온을 나타낸 가장 높은 기온을 나타내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라고 했을 때 보기 편한 그래프가 어느 것일까요? 맞습니다. 나 그래프입니다. 나 그래프 같은 경우는요, 막대 형태로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고 대한민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있을 때 각각이 몇 도인지 모르더라도 9월 달에 최고 기온을 나타내는 지역은 바로 일본이다라는 걸 한눈에 비교를 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나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나라 기온을 비교하고 나타내기에 좋다. 이렇게 이유를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가 그래프도 물론 가능하지만 이렇게 일일이 우리가 요거를 다 이렇게 세봐야 되잖아요. 특히나 비슷한 친구들, 예를 들어서 일본이랑 중국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각각을 우리가 세어보아서 얼마만큼의 기온인지를 알아봐야만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나 그래프가 조금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한 번 더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여러 나라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최고 기온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나타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 기온이라는 제목에 연도별로 최고 기온이 이렇게 측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고요. 알맞은 그래프로 나타내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연도별 최고 기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나타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꺾은 선 그래프로 표현하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꺾은 선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로 항목, 세로 항목에는 무엇을 넣어야 할지, 제목은 어떻게 붙여야 될지, 그리고 작은 눈금 한 칸은 얼만큼으로 해야 될지 등을 결정을 하고 그래프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우리나라의 최고 기온이 되겠죠. 그리고 가로 항목에는 연도, 세로 항목에는 기온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기온은 도시, 그리고 연도는 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요. 2004년, 4년 간격으로 측정을 했나 봐요. 2008년, 2012년, 2016년 이렇게 측정을 해 보았고요. 가장 높은 기온은 언제인가요? 2016년에 39.6도가 가장 높네요. 그리고 가장 낮은 기온은 37.3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37도 아래로는 지금 기온이 측정되어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37도 아래로는 물결선으로 생략해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처음에 37이라고 적어주고요. 아래쪽은 간단하게 이렇게 물결로 생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이렇게 변화 정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제일 작은 눈금 한 칸은 0.1도씨로 나타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 처음이 37이니까요. 그 다음 굵은 선이 나오는 5칸 위는 37.5, 그 위는 38, 그 위는 38.5, 그 위는 39, 또 그 위는 39.5로 측정이 될 것 같고요. 최고로 높은 기온이 39.6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점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2000년도에는 37.3도씨였습니다. 따라서 37하고도 하나, 둘, 세 칸 위로 간 여기가 될 거고요. 2004년도는 38.5였으니까 여기, 그 다음에 2008년도는 조금 내려간 37.7도거든요. 그러면 37.5보다 2칸 올라간 여기. 2012년도에는 38.7입니다. 37.7이 아니라 8.7이네요. 그럼 8.5보다 2칸 더 올라간 여기. 그리고 마지막 2016년도에는 39.6으로 가장 높게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기온이 4년마다 측정을 했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다가 지금 최근 한 8년 정도는 쭉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걸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직 측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쪽에 2020년도가 있다면 2020년도에 최고 기온도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생각수학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